지난주 본격적인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일정주들 한번 보면서요. 세력 매집한 테마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을 먼저 보시면 월요일은 우리 휴일이에요. 그래서 대체 공휴일로 장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화요일에는 여러가지 미국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수요일날 졸트 보고서 요거 좀 중요합니다. 제조업 지수도 약간 중요하고요. 자, 31일 날에는 카타르 에너지 장관이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카타르라고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LNG선이 떠오르죠. 그래서 LNG선 수주 따낼까? 이런 기사도 좀 나왔습니다. 사우디에 이어서 바레인과 카타르도 새로운 수주처가 될 수 있을지 시장이 조금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죠.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신중동 붐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바레인 카타르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이죠. 그리고 그린수소, 재생에너지 등이 주요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보다 앞서 13일에는 한국과 바레인 통상장관 회담이 이미 열렸습니다. 뭐 많진 않아요. 757억 규모의 계약 추진액도 달성을 했는데 바레인 쪽에서는 스마트팜이라든지 보건의료와 같은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계약을 따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은 LNG 운반선, 그래서 조선업종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조선업종은 사실은 주도업종이 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어도 경기 둔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업종이 호황을 누렸던 과거와는 다릅니다. 바로 중국 때문이고요.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글로벌 정세 자체가 파편화, 이렇게 조각화가 되면서 이전에 물동량에 비해서 물동량의 이동이 과거와 같이 굉장히 넓게 퍼지는 것은 어렵다. 중국과 러시아를 주축으로 한 하나의 파편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서방 세계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 업종은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린 수소와 재생에너지 쪽은 미국의 IRL 법안과 관련된 기업들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는 수소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앞으로 3년에서 5년 뒤에나 메인 섹터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바레인과 관련돼서는 스마트팜이라든지 보건의료, 신산업 분야가 있는데 스마트팜은 한참 쉬었습니다. 그래서 차트 모양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스마트팜 관련주들은 그린플러스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었다가 요즘은 완전 바닥에 처박고 있는데 차트 어떤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대동, 우리바이오, 국순당, 노후바이오, 인바이오와 같은 종목들이 포진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카타르 에너지 장관 방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JYP에서 트와이스 일본 싱글 발표를 하는데 이게 단순히 트와이스 때문에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요. 엔터주에 있어서는 본격적으로 재료 노출이 다시 한번 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트와이스는 이미 22만 명 규모의 스타디움 공연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K-팝이 미국에서 발권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티켓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은근슬쩍 미국 시장에 침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엔터사별 미국 투어 주요 라인업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요. 작년까지 굉장히 BTS 대단했었죠. 그런데 BTS가 군 입대를 결정을 하면서 활동이 뜸해졌죠. 그리고 나서 작년 자료인데요. 이렇게 이제 라인업들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요 라인업만 가지고도 엔터주가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스트레이트 키즈도 있고요. 블랙핑크도 있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뭐가 나옵니까? 뉴진스부터 르세라핌까지 새로운 걸그룹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먹혀들고 있다라는 거죠. 훨씬 더 라인업이 다양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티스트 라인업들을 보시면은 2023년에 하이브, SM, JYP는 보이그룹들 런칭을 두고 있는 상태고요. YG는 걸그룹 런칭을 앞두고 있는데 요 그룹들 한두 개가 아닙니다. 특히 이제 현지화 그룹들이 있어요. 현지화. 그래서 이 현지화 그룹이라는 것은 한국인이 포함되지 않고 미국에서 런칭을 한다면 미국의 10대들을 데리고 걸그룹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거 먹혀들기 시작하면 시장 파괴력은 훨씬 더 강해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현지인들로 하고 소프트웨어는 한국 K-팝의 소프트웨어를 장착을 한다. 이것은 새로운 시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엔터주들은 보시는데 엔터는 하이브라든지 SM, JYP, YG
YG 이 대형 4사 이외에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JYP 많이 올랐습니다. 하이브 많이 올라왔죠. YG 따라가겠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SM 아직까지 이제 지분 경쟁 이후에 차트 흐름이라든지 수급들이 별로 좋지가 않고요. 인식도 별로 안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큐브 엔터라든지 FSM과 같은 작은 종목들을 한번 노려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굉장히 큰 테마 중에 하나죠. 한국의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는 본격화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령 제정도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범 사업을 런칭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요것을 이제 시장에 안착을 하느냐, 안착하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갈등을 빚고 있는 것들은 이겁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돼서 플랫폼 업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단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둘이 싸우고 있는 것인데 소지는 불가하고 재진만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도입이 됐죠. 그런데 문제는 환자의 초진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특정 질환에 대해서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먼저 하고요. 그 이후에 30일 동안입니다. 계속해서 진료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30일 이내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일단 병원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지 이것을 확인을 하고 30일 이내에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플랫폼 업체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의사단체에서는 수가가 문제입니다. 해외는 일반 대면 진료는 동일하거나 오히려 수가가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소 130% 이상의 수가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얼굴도 보지 않고요. 환자가 대기하는 시간도 없고 대기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도 많이 절감을 할 수 있을 건데 최소 130% 이상의 수가를 요구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비대면 진료가 건보 재정을 깎아먹는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대면 진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요. 됩니다. 왜 되냐 하면요. 세상에서 보편화된 서비스들은요. 좋은 서비스가 아닙니다. 편리한 서비스가 대중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편리함을 한번 맛본 이후에 다시 되돌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비대면 진료는 시장에 안착할 가능성들이 많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좀 보세요. 네오팩트 금요일날 상한가 같고요. 인성정보도 급등을 했는데 이런 테마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나노엔텍, 뷰웍스,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 한번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자잘한 테마들 좋아하시는 거는 맞지만요. 제가 큰 흐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반도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3월까지는 무조건 배터리 말씀을 드렸는데 4월 이후에는 배터리가 주도 업종 된다. 그래서 금요일, 목요일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것들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메인 포트는 반도체로 잡으시고 단타시실 분들은 이렇게 종목들을 한번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종목들 살펴볼 때 급등주 파동의 생애 주기 늘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할 구간들은 요 구간들이다. 여기에서 매수하지 않고 자꾸 이상한 고점에 가서 물리고 하는데요. 이 파동만 알아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물릴 일이 없습니다. 맨날 매수해서 물리고 또 물리고 또 물리고 그래서 시간 다 보내시는데요. 파동에 따른 맥점들만 잘 잡아주신다면 평생 물릴 일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내용들은요. 제가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에다가 올려놨습니다. 6월 1주 일정 및 테마주 올려놨고요. 이 어플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자료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단타 종목들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추천주들의 수익률도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삼화전기 103% 이상의 급등 나왔죠. 에코플러스틱은 바닥권에서 160% 급등을 하면서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추천주로만 매매를 하셔도 여러분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자꾸 이상한 종목들 사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치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영상의 설명란 그리고 첫 번째 댓글에 올려놨으니까 부자 되고 싶으시면 반드시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깔고 사용을 하셔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팜 관련주들입니다. 스마트팜은 사실 정부에서 2023년 예산안을 발표를 하면서 신일상 관련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섹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별로 재미가 없었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린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을 계속해서 붕괴를 시키다가 올해 연초에 저점 잡았죠. 그리고 한번 시세 랠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테마성 흐름이 세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원대는 굉장히 철벽 방어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거래량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매집이 돼서 21선 올라타기 시작하고 200일선 한번 헤딩을 하고 내려오면 자리를 만들 가능성들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인바이오는 이렇게 먼저 움직이고 있죠. 그린플러스는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헤딩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인바이오가 먼저 헤딩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격을 줄여놓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대동 같은 경우에는 살살 올라오죠. 이렇게 200일선 헤딩하고 내려왔다가 안착하는 구간들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파동상으로 보면 이게 1번이 되겠고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나오면서 5번 진행 중이죠. 11선 눌림목. 그러면 이거 한번 쏜다는 거예요. 6번 남았다라는 거죠. 대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요, 200일선 쪽으로 살살 올라가면서 차근차근 역배열에 놓여 있던 이동평균선들과의 이격을 줄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량들이 조금씩 붙어주고 있습니다. 국순당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 투매가 한번 나왔습니다. 주문 실수는 아니고 아마 못 견디고 이제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전저점, 작년에 저점에서 이제 지켜주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렇게 투매가 한번 떨어지고 나면 상당히 몸집이 가벼울 수 있어요. 그리고 농어바이오도 이렇게 헤딩 한번 해놨고 바닥을 잡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지켜보세요. 언제까지 지켜보느냐, 지금 테마성 흐름들이 나오는 것들이 우주항공에 한번 올라갔다가 차 발사 성공 얘기와 함께 패대기를 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리오주들이 한번 올라갔었고요. 중간에 뭐 원전도 한번 들썩들썩 했는데, 이런 테마성 흐름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새로운 테마를 잡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준비 과정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들이 이런 스마트팜 테마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한 번씩 거래량이 터지면서 재료가 붙어주는지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관련주들은 조금 지켜보시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대면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관련주들 네오팩트가 상한가에 금요일날 붙어버렸는데, 자, 200일선 돌파 나왔습니까? 돌파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돌파 한번 나오고 나서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바닥에서 1번 나왔고 쌍바닥, 3바닥, 다중바닥 잡으면서 2번 만들었고 3번 생략하고 바로 4번이 터졌는데 거래량이 150만 주. 하지만 평상시 거래량 없죠. 그래서 네오팩트는 여러분들 매매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윗골이 대마왕이죠. 올라가서 급등하면은 전부 다 갖다 물량 부숴버리고 그러면서 개인들의 시체가 여기 가득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팩트는 상한가를 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매매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대장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인성정보,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이렇게 한 20년 동안 비대면 진료 아니면 원격 진료 이런 것들로 해먹었던 전통적인 테마 대장들이죠. 인성정보 보시면은 거래량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일선 돌파 나왔죠. 여기 이렇게 1월 달부터 돌파했고요. 안착했죠. 또 안착했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늘고 이제부터 메인 파동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번 나왔고 2번 나왔고요. 3번 생략하고 4번으로 바로 갔죠. 이렇게 볼린저 밴드 돌파, 그 다음에 갭 상승 이후에 고점에서 버텨줍니다. 그리고 나서 11선 눌림목 주고 6번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돌파가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쉽니다. 어디서 쉬냐? 여기서 쉬든 여기서 쉬든 7번 과정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는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한번 적어도 볼린저 밴드 상단 근처까지는 쳐줄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 정보도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비케어는 약간 조용합니다. 그런데 파동으로 보면 1번 나왔죠. 그리고 200일선 안착을 확인을 하면서 2번 나왔고 지금 3번입니다. 수렴한다라는 거죠. 볼린저 밴드 수렴해 놨습니다. 그러면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터지게 되면 전고점대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있어서 유비케어도 관심을 가진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트컴퓨터 윗꼬리 쭉쭉쭉쭉 달리는데요. 이런 윗꼬리들이 달리면 전부 이게 단타 들어왔다가 물린 사람들이 많은 매물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매물대가 있으면 밑으로 쏴버립니다. 왜? 손절하는 것들이 손절을 낳으면서 아래 꼬리를 쭉 달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는 흐름들도 종종 나오는데, 지금 비트컴퓨터는 고점에서 이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한다? 잔잔하게 소화하고 여기서 손바뀜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파동으로 보면 1번 나왔고 2번 나왔고 3번 나왔고 4번은 안 나왔지만 밴드 돌파는 이미 이루어진 걸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3번이나 뚫어놨으니까. 그래서 요거 4번 요거 5번 나와서 요거 한번 쏠 수 있다. 그래서 요것도 전고점 때까지 보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나노엔텍은 1번 나오고 2번 진행 중입니다. 그죠? 바닥 1번, 바닥 2번, 바닥 3번. 그래서 요거는 수렴하고 있어서 조만간 3번과 4번 볼린저 밴드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점점 거래량이 줄어요. 뷰웍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 거래량이 만주 2만주 됩니다. 그래서 매매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뷰웍스는 200일선 이제 수렴해가지고 왜 여기에서 자꾸 놀겠습니까? 이게 1년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라고요. 여기에서 계속 주가가 놀게 되면은 사람들 손절할 사람들 손절하고 물탈 사람들 물타면서 매물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고,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것도 거래량이 조금씩 터지고는 있는데 생각보다는 차트 모양이 이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윗골이 달리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지켜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들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다? 반도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포트에 반도체 종목이 한 종목도 없다라는 분들은 그만두셔야 됩니다. 주식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2달 동안 계속 반도체를 외쳤는데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큰 수익은 이런 주도 업종들에서 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내용들 큰 가이드라인은 강한주식연구소에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꼭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상승하는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